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 당신의 집은 과연 자산일까?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운명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 대부분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꿈.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가장 큰 투자가 사실은 자산이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생쥐 경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랄까, 쳇바퀴를 막 미친 듯이 돌리는 햄스터 같은 거죠. 월급날 잠깐 기뻤다가 카드값이랑 대출금 내고 나면 어라? 통장이 다시 텅 비어 있잖아요. 매달 반복되는 이 굴레. 바로 여기서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가 놀랍게도 자산이랑 부채, 이 두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 규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혹시 뭐 복잡한 회계 지식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전혀요. 걱정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주머니 법칙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부자들은 자산에 산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를 산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평생 이건 내 자산이야 라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것들이 사실은 부채일 수 있다는 거죠. 야,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걸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요. 바로 현금 흐름, 영어로는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가. 바로 이 방향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왼쪽, 내 주머니에 돈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자산이고요. 반대로 오른쪽,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가는 것. 이게 바로 부채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 복잡할 거 없이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산 목록을 보면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라던가 배당을 주는 주식, 저작권처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채 목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집, 내 자동차, 명품. 우리가 보통 이건 내 재산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여기에 있네요.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이자, 또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그리고 뭐 수리비 같은 유지 보수 비용까지 다 따져봤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 돈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주머니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나가나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책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바로 중산층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 덫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이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가난한 사람의 돈은 수입이 생기자마자 생활비로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중산층은 좀 달라요. 수입이 생기면 그걸로 부채를 먼저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거요. 그러니까 결국 월급이 들어와도 이자 내고 원금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건 똑같은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 덫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죠. 월급이 오르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좋은 차를 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높은 사다리가 아니라 더 큰 덫으로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결국 소득이 늘면 늘수록 빚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은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보세요. 첫째, 일단 수입이 생기죠.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그럼 둘째, 그 돈으로 바로 뭘 사는 게 아니라 자산부터 삽니다. 주식이나 월세 나오는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그 자산들이 이제 또 새로운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그 자산이 벌어준 돈으로 비로소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눈덩이 굴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작은 눈뭉치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굴리면 어느새 혼자서도 막 커지죠. 자산이라는 눈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작지만 이게 굴러가면서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나중에는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를 늘려주는 그런 강력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자산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다. 네, 멋진 스포츠카는 내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벌어준 돈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바로 행동으로 옮겨봐야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첫 번째 금융 미션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에는 자산, 즉 돈이 들어오는 것, 다른 쪽에는 부채, 즉 돈이 나가는 것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배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축 적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진짜 재정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걸 딱 보고 나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부채 쪽으로 기울어진 이 저울을 한 번에 뒤집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자산 하나라도 자산 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짜리 배당주 한 주를 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부채 쪽에서 가장 작은 카드빚 하나를 갚아 없애는 것도 좋아요.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하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당장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자산을 살 돈이 대체 어디 있냐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 그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